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BGG 16이라고 하는 사전 학습 모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BGG 16 말고 또 주로 사용이 되는 사전 학습 모형에 인셉션 넷이 있고 그 다음에 레즈넷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걔네들에 대한 설명은 얘네들을 다룰 때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BGG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아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텐데 그러한 소개는 얘네들을 사용을 할 때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BGG 16을 가지고 저희가 이미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슬라이드 몇 번째냐면 31번째 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전학습 모형의 형태를 변경시키지 않고 원래의 모형을 그대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원래의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해당 모형이 갖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거와 반대가 되는 거죠. 모형의 일부를 변형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변형할 수 있다고요? 혹은 무엇을 변형할 수 있다고요? 모형의 구조를 변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레이어를 제거를 하고 층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형의 구조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모형이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일부를 우리가 준비한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새롭게 학습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있는 그대로 학습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정한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모형의 일부를 변경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떠한 모형을 사용을 할 거냐면 BGG 16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전 학습 모형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냐면 그 사전 학습 모형이 적용이 됐던 원래의 태스크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거의 유사한 경우에 아니면 동일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사전 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BGG 16 같은 모형이 사전 학습을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의 최저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최저값들은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이 모형이 원래 적용이 된 태스크를 푸는데 최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라고요. 걔네들을 변형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적용을 해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혹은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태스크와 무엇과 거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해당 모형이 적용이 된 원래의 태스크와 거의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BGG 16과 같은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한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종속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값이 1000개인 종속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종속 변수의 값들이 어떠한 값들이 되냐면 아까 제가 살짝 간략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러한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값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넷 데이터 셋을 가지고 사전 학습이 된 모형을 사용을 하겠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제에 대한 종속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무엇과 유사해야 돼요? 혹은 동일해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갖는 종속 변수의 값이 이 중에 하나인 경우에는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을 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 사전학습 모형이 적용된 문제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있는 동물을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는 여기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사전학습 모형을 변형을 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가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을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할게요. 그러한 경우에 이 이미지넷 데이터 셋을 가지고 사전 학습된 모형을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을 하면 종속 변수의 값이 제대로 예측이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학습 모형을 사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있는 그대로 학습의 결과를 변형시키지 않고 모형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모형 형태를 변형시키는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풀고자 하는 문제와 무엇이 유사한 경우에 사전 학습 모형이 원래 적용된 문제랑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 모형을 변형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형을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은 전이학습, 영어로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모형을 사용을 해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BGG 16을 이용해서 사전 학습된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특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의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하는데, 두 번째는 레지넷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전 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해당 작업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GG 16을 이용하는 코드는 이 파일에 들어가 있고요. 레지넷을 이용하는 코드는 이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은 아마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zip 파일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 나눠드린 zip 파일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BGG 16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보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사전 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사진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지 그 전반적인 순서를 먼저 좀 살펴보고 각각의 순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전 학습 모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 학습 모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학습이 된 결과를 포함하고 있는 사전 학습 모형이 있어야 돼요. 걔는 어디서 제공이 되냐면 케라스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사전 학습 모형의 종류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나와요. 보면은 다시 한번 보죠.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얘를 쓸 거예요. BGG 16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에큐러시도 나와 있고 파라미터의 수도 나와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BGG 16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의 종속 변수를 예측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레지넷 50를 가지고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케라스가 제공하는 이 모형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임포트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그 다음에는 얘를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순서예요. 사전 학습 모형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혹은 임포트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이미지 데이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됩니다. 학습을 위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 없죠, 당연히.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는 언제만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요? 파라미터의 값을 학습하기 위해서, 최적의 파라미터의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학습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학습이 필요 없는 방법이죠. 왜? 있는 결과, 학습된 결과를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만 필요해요? 어떠한 데이터만 혹은 어떠한 이미지만? 우리가 정답을 예측하고자 하는 정답을 모르는 이미지 파일들만 필요하다고요. 그러한 이미지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인터넷에서 준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업을 하신다면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미지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정답이 없는 파일들이겠죠. 당연히 예측을 하고자 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된 이미지 데이터 혹은 각각의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사전학습 모형에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BGG16을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 사전학습 모형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받는 데이터 형태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BGG16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를 입력받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 정사각 형태의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은 기억이 나시나요? 그쵸? 224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한 형태의 이미지 파일을 준비하면 그 이미지 파일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BGG16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입력을 할 때 어떠한 형태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224 곱하기 224 곱하기 3의 형태로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작업을 전처리 작업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표현이 되겠죠. 입력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3차원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224고 여기도 224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각각의 셀들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셀이 취하는 값은 몇하고 몇 사이가 되냐면 0하고 255가 되죠. 근데 보통 사전학습 모형들 혹은 CNN 기반의 모형들은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값을 특정한 다른 범위의 값으로 변경을 시켜줘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 수업 시간에서는 어떠한 범위의 값들로 변경을 시켜줬었죠? 0하고 255 사이의 값들을 0하고 1 사이의 값들로 변경을 했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떠한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하느냐, 즉 0하고 255 사이의 값을 어떠한 범위의 값으로 변경을 하느냐는 모형마다 다릅니다. 사전학습 모형마다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는지, 어떠한 모형이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각각의 모형에 대한 클래스에는 어떠한 펑션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eprocess input이라고 하는 함수가 제공이 돼요. 얘가 알아서 해당 모형에 맞게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BGG 16 같은 경우에는 이 펑션이 어떠한 작업을 하냐면 0에서 255 사이에 존재하는 값을 0을 중심으로 변경을 해줘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0하고 1 사이로 바꾸는 게 아니라 0이 중심이 되는, 가운데가 되는 값으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0의 값이 평균이 되게끔 값들을 다 노멀라이즈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사용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라고요? 어떠한 모형에서? BGG 16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한 작업을 어떠한 펑션이 해준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많은 경우에 직접 하시면 안 돼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모형에 맞는 노멀라이제이션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모형에 대한 클래스가 제공하는 어떠한 펑션, 여기 있는 preprocess inpu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이 파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파일을 보기 전에, 파일에 있는 코드를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직접 보도록 할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케라스에서 제공이 되는 BGG16 사전학습 모형을 임포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하나의 클래스가 되는 거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용할 수가 없고 객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객체를 만들 때 객체는 복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래스가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복사본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한 복사본을 우리가 보통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를 만들 때는 특정한 이름을 갖는 펑션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펑션을 생성자 펑션, 생성자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생성자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함수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형에 대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듭니다. 즉 BGG16에 대한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객체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파라미터, 해당 펑션이 갖는 파라미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랑 weight랑 그 다음에 include tab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weight는 파라미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경망에서는 보통 파라미터를 가중치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가중치가 되는 거고 가중치는 결국에는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미지 넷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한 결과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파라미터의 값을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 주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값이 되어 있긴 해요. 이 weight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기본적으로 이 값을 갖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include tab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include tab은 말 그대로 탑을 포함을 시키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nclude tab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갖는 값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true 아니면 false예요. 자, 이 값을 true라고 하면 탑을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고요. false로 하면 당연히 탑을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럼 탑이 뭐죠? 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탑이 무엇이냐면 사전학습 모형의 일부분을 의미합니다. 탑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형이 갖고 있는 전체 구조에서 탑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미하는데 탑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이제 전체의 사전학습 모형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탑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출력층이 있고 출력층 앞에 댄스 레이어가 몇 개 있었잖아요. BGG16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있었죠. 걔네들을 우리가 모형의 탑 부분이라고 합니다. 즉 콘볼루션이 아닌 부분이에요. 이쪽이 이제 콘볼루션 부분이 되는 거죠. 탑 부분이 어딘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사전학습 모형에 대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때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생성자 함수가 갖는 파라미터 중에서 include tab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다라는 거고 이 include tab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모형이 갖는 이 탑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할 거냐, 즉 포함을 시킬 거냐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거냐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이에요?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모형을 변형시키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include tab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해야 될까요? false로 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얘가 빠지면 얘를 빼고 여기에 이제 다른 층을 새롭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이학습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사전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전체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값도 이미 학습을 통해서 도출이 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VGG16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탑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탑 부분을 제외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빠지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을 빼고 탑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 사용을 하는 거죠. 컨버전 부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탑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clude tab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true로 지정을 하게 되는 거죠. 코드를 한번 보죠.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요거죠. BGG16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전학습 모형을 불러옵니다.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해당 모형을 불러오면 다운로드를 받으면 어떠한 작업이 수행이 되냐면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 부분이에요.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모형의 구조와 함께.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이 케라스라고 하는 폴더에 모델즈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에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VGG16의 전체적인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 펑션을 가지고 모형의 그 구조를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뭐랑 같아요? 보시면 우리가 직접 모형을 구축을 했었죠. 이전 시간에.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층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VGG16을 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지금 보고 있는 얘는 우리가 직접 모형을 구축한 게 아니라 케라스에서 제공을 하는 사전학습 모형을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불러온 모형을 확인을 해보면 두 개가 동일합니다. 모형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의 수도 같겠어요? 우리가 직접 구축한 VGG16과 그리고 케라스가 제공을 하는 사전학습 모형인 VGG16 모형이 갖는 무엇의 수가 동일하죠? 모형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자, 요만큼 있는 거고 13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보면 138 이렇게 됩니다. 동일하죠. 자, 그리고 그 include tab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false로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nclude tab을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죠. 보면은
어떠한 부분이 탑 부분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댄스 레이어들이 탑 부분이 되는 거예요. 탑. 그리고 어디까지가 컨볼루션 부분이죠? 여기까지가 컨볼루션 부분이에요. 플래트는 중요하지 않은 레이어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컨볼루션 부분이에요. 그래서 include 탑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false로 하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제외가 된 모형이 임포트가 되는 거죠. 어떠한 부분? 탑 부분. 이 세 개의 레이어. 플래튼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이 플래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제거가 된 모형이 임포트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밑에서 또 다른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사전학습 모형을 다운로드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include 탑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만 false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가지고 여기 이제 모델 1이라고 했어요. 모델로 하시면 안 돼요.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모델 1이라는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이전 객체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사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쭉 내려가면 컨볼루션 부분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뒤에 있는 탑 부분이 제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nclude 탑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필요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미지 파일의 종속 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듈밖에 없네요. 모듈을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얘는 펑션이에요. 모듈이 아니라 pre process underbar input. 얘가 어디서 오고 있냐면 VGG 16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오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도 있다고요? 이 펑션을 가지고 입력된 값들을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한 범위로 다시 변경을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normalization을 얘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BGG 16에서 사용이 되는 normalization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BGG 16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preprocess inpu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나올 때 얘네들이 사용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정답을 예측하고자 하는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이미지 파일들을 보시면 캣이 있고 그다음에 독이 있고 오늘 오전에 보내드린 거는 니모라는 파일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진에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작업을 해볼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VGG 16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전학습 모형을 이용해서 있는 그대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캣을 직접 여기에서 열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할 거 독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모는 이거죠. 얘는 품종이 니모가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이 품종 뭐죠? Finding Nemo, 니모를 찾아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이 물고기의 품종은 무엇일까요? 이 수업과는 별로 크게 관련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맞히셨습니다. 흰동가리. 대단하신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열대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열대어 아니고요. 흰동가리죠. 흰동가리는 영어로는 clownfish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얘도 이제 예측을 해볼 거예요. 사실 근데 얘는 저도 안 해봤어요. 오늘 오전에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급작스럽게 준비를 한 거여가지고 저도 몰라요. 어떻게 값이 나오는지. 그래서 일단은 이 고양이 사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 사진 안에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그 사전학습 모형인 BGG16이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미지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는 거고요. 자, 얘는 보면은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아이고 여기 왜 없죠? 여기 안 되네. 이거 돌렸는데 이거 안 돌렸나? 이거 안 돌렸군요 제가. 이렇게 되는 거고 깜짝이야. 자, 보시면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가 여기 뎁스는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뎁스 3인데 뎁스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원래 이미지의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300 곱하기 280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300이 되는 거고 세로가 280이 됩니다. 얘는 정사각형이 아니죠. 맞나요? 얘를 BGG16의 입력 데이터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고요? 224 곱하기 224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이미지를 정사각형으로 변경을 해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리사이즈를 해주는 거예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강제적으로 224로 맞춰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크랍이라는 방법을 먼저 사용을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축소나 확대를 해가지고 224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을 쓸게요. 그래서 먼저 크랍을 합니다. 자, 크랍을 하기 위해서 크랍이 뭐예요? 자르는 거죠. 이미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잘라가지고 정사각형 형태로 만드는데 지금은 이미지가 보시는 것처럼 몇 곱하기 몇이냐면 300 곱하기 280이죠. 그래서 얘를 정사각형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가로를 잘라가지고 크랍을 해가지고 280 곱하기 280으로 만들 건데 크랍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느 부분을 자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랍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세로의 길이가 더 기니까 가로의 길이가 더 길죠. 가로의 길이가 더 기니까 가로의 길이를 축소 28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부분 오른쪽을 잘라가지고 280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왼쪽 부분을 잘라가지고 280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옆을 똑같이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거죠. 지금은 얼마씩 잘라야지 결과가 280 곱하기 280이 될까요? 이렇게 잘리는 부분의 크기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각각 300을 28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가 되어야 돼요? 10이 되어야 하는 거죠. 10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랍을 하게 되고요. 그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랍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하고 있죠. 자, 이 코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img.size라고 하는 코드를 실행을 하면은 어떠한 값이 리턴이 되냐면 300, 280이 리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0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w라고 하는 변수 안에 300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80이 어디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h, 하이트를 의미하는 거죠. 얘는 width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min 펑션을 적용을 합니다. min 펑션은
입력된 값들 중에서 더 작은 값을 리턴하는 펑션이에요. 자, 그러면 280과 300 중에서 어떠한 값이 더 작죠? 280이 더 작기 때문에 S에는 얼마가 저장이 돼요? 280이 저장이 됩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어떠한 연산을 하고 있냐면 H 빼기 S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W 빼기 S를 하고 있어요. 자, H 빼기 S는 얼마예요? H에 얼마가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280 빼기 280이에요. S에도 280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슬래시 있죠? 슬래시 두 개는 나머지 연산을 해서 나오는 목만 결과로 취하는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 슬래시 두 개 2를 하면 1.5가 나오잖아요. 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 결과에서 이 정수 부분만 결과로 취하는 것이 이 슬래시 두 개에 해당하는 연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가 나오죠? 0 슬래시 두 개 2를 하면 이게 얼마예요? 이 0이에요. 그리고 W는 얼마예요? 지금 300이죠. 맞나요? 300 빼기 S 280이니까 20이 되고 2를 하기 때문에 10이 됩니다. 그래서 Y에 0의 값이 들어가고요. X에 10의 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값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롭을 합니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에서 전달이 되는 크롭 펑션을 이용해서 제공이 되는 크롭 펑션을 이용해서 크롭을 하는데 크롭 같은 경우에는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4개의 값을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각각의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이미지의 왼쪽 상단 이 부분에 좌표가 되고요. 그리고 S 이 뒤에 두 개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좌표가 됩니다. 우리가 그 크롭을 하고자 하는 영역에 대한 좌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0이고요. Y가 0이고 S가 280, 얘가 280이죠.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300, 280이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여기부터 왼쪽 상단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10,0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되는 거죠. 10,0이. 여기가 10,0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이 얼마가 되냐면 280, 28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자르겠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크로핑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로핑을 하는 거죠. 즉 센터 크로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센터 크로핑을 하는데 사용이 되는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 크로핑을 한 다음에 결과를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는 정사각형 형태고 280 곱하기 280이에요. 자, 그런데 BGG60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입력받는 데이터의 형태가 정사각형이긴 하지만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로? 224 곱하기 224로. 그래서 크롭을 해서 결과로 도출이 된 정사각형의 이미지. 지금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280이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224로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그때 사용을 하는 펑션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resize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 280 곱하기 280의 이미지를 224 곱하기 224로 변경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화면에 출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미지 데이터가 준비가 됐어요. 이미지 데이터가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이미지 데이터 얘는 지금 그 숫자 정보로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얘를 숫자 정보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이미지 정보를
이미지에 대한 숫자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 형태를 어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레이 형태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냐면 img_to array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요. 이미지 데이터를 어레이 형태, 숫자 형태의 데이터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224 곱하기 3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이미지가 한 장밖에 없잖아요. 한 장밖에 없지만 원래 VGG16과 같은 사전학습 모형은 한 장의 사진만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원래 미니 배치에 해당하는 사이즈에 대한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입력을 받아요. 즉, 자, 이미지 한 장이 몇 차원의 데이터, 몇 차원의 어레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장이? 보면은 3차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러한 이미지가 여러 개 있는 데이터는 몇 차원으로 표현이 될까요? 3차원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몇 차원이 되겠어요? 축이 더 하나 느는 겁니다. 4차원이 돼요. 그래서 BGG16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전 학습 모형도 마찬가지예요. 예, 4차원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한 장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가 3차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를 몇 차원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4차원으로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 요 expand 언더바 dimension의 약자죠. 그래서 예, expand 언더바 dimension이라는 펑션, dim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3차원의 한 장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지 한 장에 대한 데이터를 4차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4차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1은 우리가 분석하는 이미지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한 장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 값이 1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가 3차원의 데이터로 생성되어 있다,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각각의 셀들의 값이 0에서 255의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보시면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원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한다라고 했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냐면 preprocess inpu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 펑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형태는 똑같고요. 출력을 해보면 이러한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원래의 값을 0을 중심으로 재배치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BGG16에서 사용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됩니다. 자,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특정한 이미지에 존재하는 동물을 예측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BGG16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전학습 모형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를 해당 사전학습 모형에 입력될 수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어떠한 작업들을 한 거예요? 크로핑을 하고 리사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노멀라이즈 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해당 사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예측을 합니다. 어떠한 펑션을 가지고요? predict라고 하는 펑션을 가지고 예측을 하죠. 자, 이 predict가 출력하는 값은 무엇이냐면 사전학습 모형이 갖고 있는 출력층에서 출력되는 값이에요. 자, 출력층에 몇 개의 노드가 있죠? 출력 노드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00개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predict 펑션은 1000개의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featur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 쉐입을 볼게요. 그래서 값이 1000개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각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속 변수가 각 값을 취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여기는 지금 scientific notation을 이용해서 표기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친숙한 표기 방법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있는 numpy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set underbar print option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걔를 가지고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얘는 사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 argmax 뭐 이런 펑션을 써가지고 제일 큰 값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걔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모형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사진에 대해서 예측을 한,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한 종속 변수의 값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궁금하다고요. 즉 사진에 있는 동물이 어떠한 동물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값을 갖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하냐면 얘를 씁니다. decode underbar prediction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죠. 확률값이 제일 크게 나온 게 뭐예요? 종속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질 확률이 제일 크게 나왔어요? 이게 종속 변수의 값이에요. 이 상위 확률값을 기준으로 상위 1000개 중에서 1000개의 값들 중에서 상위 5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탭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의 값을 가질 확률이 0.525 정도가 되는 거고요. 타이거 캣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값을 가질 확률이 0.34 정도가 되는 거예요. 태비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이 태비는 당연히 고양이의 종이 됩니다.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태비라는 종이 있나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태비를 쳐볼게요. 어디에서? 구글에서. 이런 거래요. 비슷한가요?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거 캣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결과가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작업을 우리가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잠깐 보여드린 그 강아지 사진, 확률값이 다르게 나오셨다고요? 잠시만요. 어떤 부분에서 그 다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이제 정확하게 그 정해진 방법대로 숫자 값들을 변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나오시나요? 값들이? 혹시? 예,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파라미터의 값은 동일해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 약간 랜덤한 성격이 있어가지고 랜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최종 값이 약간 다르게 나와서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동일한 방법으로 강아지 사진을 분석을 하시면 돌려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콜리. 얘가 이제 콜리라는 품종이 되는 거죠. 맞나요?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한 번씩 해보시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실습을 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하시는지, 그리고 실습을 하시는 와중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실습을 많이 못 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어떠한 사진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린 3장의 사진 중에서 이 니모라는 사진에 대해서 VGG 16 사전학습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코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코드를 직접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탑5가 어떠한 값들로 나오는지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실습해보는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쉬는 시간 포함해가지고 15분을 드릴게요. 쉬는 시간도 포함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2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돌려볼게요.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안 나오시고 동일한 값으로 나오신다고요? 이거 다 수행하셨나요? 다 수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코드를, 이 코드 있죠? 값이 다르거든요? 이 코드를 다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조유빈 수강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앞에 있는 코드를 다 돌리셔야지만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저 다시 돌려볼게요. 죄송해요. 여기 요거를 바꿔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요 im2 array라고 하는 펑션에 여기 img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img 언더바 독이라고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전체를 다시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돌려보시면 다르게 나오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시고 니모 사진에 대해서 해보시고 쉬는 시간을 좀 갖고 좀 늦춰지긴 했는데 12시 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